쉬는 시간 동안 조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이해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배운 걸로 한번 풀어보자고 제가 개념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배운 부분이 실제로 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바꾸고 싶은 거를 우리는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버튼이잖아요. 실제로 얘 의도는. 얘 의도 자체는 원버튼입니다. 그죠? 자, 얘 자체는 원버튼이긴 한데 그 원버튼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실제로 뭘 써먹어야지. 얘를 써먹을 데 없으면 우리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배웠는데 아예 안 써먹으면 뭐예요? 그럼 뭐 하려고 배워? 그냥 지나가 버려야지. 그죠? 근데 배웠는 거를 써먹을 수 있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문제를 찾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자는 생각에 제가 가지고 온 문제예요. 그래서 물론 뭐 동영상을 들으면 이런 문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 하면서 지금 제가 이 문제를 뽑아달라고 하셔가지고 그 타이머를 좀 더 나가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접점도 알고 타이머도 알고 하자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접점을 얼마나 알고 계실까? 우리가 배운 거는 접점이잖아요, 지금 실제로. 근데 접점을 어떻게 써먹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알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문제를 함께 한번 풀어봤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셨다면 제가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되셨으면 좀 감사하고, 안 됐다고 해서 제가 안 감사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합쳐서 풀어놓은 과정인가요, 저게? 아, 이거 전체요? 한 개만 돼 있는 건데 두 개 다 합친 것도. 제가 아예 두 개 합친 거 한번 문제 풀어드릴게요. 지금 지워도 되죠? 지워가지고 처음부터 한번 깔끔하게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하면은 푸는 거를 타임 차트를 그려놓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예쁘게 한번 그려놓고, 자, 우리 생각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받았다. 그럼 우리가 모르겠고 뭐 우리가 배운 거는 접점밖에 없는데 이런 걸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부터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과 같이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 다가왔습니다. 그죠? 자, 이런 문제가 다가왔는데,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고 싶은데 배운 거는 접점밖에 없어요. 그죠? 자, 접점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 그죠? 자, 그러면 살리는 것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근데 적혀 있는 것 자체가 PB5는 우리는 시작과 끝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죠? 시작과 종료. 그죠? 종료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여기 적혀 있었다. 그죠? 기능 자체에. 그리고 시작은 우리는 포지티브로 쓰게 해놓고 끝은 네거티브로 써라 라고까지 친절하게 적혀 있어요. 그죠?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돼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자체가 포지티브 네거티브다.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되셨죠? 자, 되시고 나면 우리는 PB5입니다. 얘는 PB5. 그리고 PB6라는 놈을 만났는데 걔는 여기 마이너스라는 거, 네거티브다. 그죠? 마이너스가 네거티브인 게 전환이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죠? 그럼 전환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뀌는 거다. 그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죠? 자, 계속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신호의 크기입니다. 자, 입력이 들어간 순간보다 출력이 분명히 많죠? 그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우리 뭐 하기로 했어요? 자기유지, 뭐라도 자기유지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자기유지 시켜야 여기까지 뭐 신호가 나오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그냥 접점으로 잡을 것이냐, 이걸 생각해야 되죠. 근데 그냥 접점으로 잡으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를 끊을 건데 우리는 그걸 네거티브로 끊어줘야 돼. 우리가 신호가 이 네거티브 신호밖에 잡을 게 없잖아요. 잡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신호를 어떻게라도 만들어내야 되고, 이 신호에 끊기는 게 PBO의 네거티브 신호랑 PBO가 눌렀다 뗄 때 신호랑 같은 동시에 일어나는 놈이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얘는 분리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죠. 분리할 때는 뭐 어떻게 해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따로 써주는 게 분리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호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써버리면 얘 포지티브는 얘고 네거티브는 얘죠. 근데 우리 신호를 다 줄 때는 뭐예요? 이 전체가 이 같은 신호죠. 그죠? 그러면 끊어질 때가 동시에 일어나 버리죠. 그러면 얘가 애매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나눠버린 거예요. 아예.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자기유지를 한 이유가
포지티브로 자기유지를 한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면 양변환으로 쓰라고 했잖아. 그럼 양변환 써주면 편하잖아요. 그죠? 굳이 접점을 쓸 필요 없이. 하지 말라는데 왜 하나?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문과 나온 사람들은 그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데 이과 나온 사람들은 하지 말라면 하고 하라면 하지 말고 뭐 이런 쪽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만지지 마세요 하면 무조건 만져야 되고 그죠? 전기는 만지면 안 됩니다. 만져봐야지. 그래야 찌릿해야 알지. 그다음부터 안 하거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시험에서는. 시험이잖아요 이거. 시험이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맞아. 포지티브 네거티브잖아. 그러면 포지티브로 해주는 게 편하겠죠. 시작을. 자 그러면 시작을 우리가 포지티브로 알렸다는 거예요. 어떤 놈의 PB5라는 놈의 포지티브 신호를 알렸다는 거야. 시작은 했어요. 근데 이 신호가 얼마나 짧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짧죠. 그러면 얘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얘를 살리기 위해서 입력보다 출력이 더 길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무조건 자기유지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자기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이거는 무조건 자기유지니까. 그죠? 자기유지를 해줬습니다. 자, 자기유지하고 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언제 끊을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제 얘가 여기까지는 살려두겠다는 거야. 살려두겠는데 얘를 끊을 때를 찾아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 끊을 때를 어떻게 찾냐는 게 지금 최고 관건이잖아요. 살리는 거 어떻게라도 살려냈잖아. 지금 살렸으니까 죽일 때 우리가 알아서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지. 그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죠? 이 신호는 찾아서 어디에 걸어주면 돼요? 그죠? 자기유지에 잘라주면 그때 신호가 이제 끝나니까 그 신호가 충분히 나왔다는 게 되겠죠. 그죠?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만들면 되니까 우리가. 그죠? 자 그러면 이 신호를 찾아내고 싶은데 얘 신호 찾아내기 전에 이거부터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한 번에 푼다면. 그죠? 이건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일이고 자 이건 나중에 생각하고 이거부터 생각해 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가 배운 게 이 시점에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시점에 바뀝니다. 보입니까? 그죠? 그리고 요 부분의 시점에 바뀝니다. 그럼 계속 이 부분에 바뀐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적혀 있었죠. PB육의 네거티브 전환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시험에. 근데 왜 이걸 안 따르냐고. 이걸 따라야지. 그죠? 그러니까 네거티브 신호에 우리는 전환을 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네거티브 신호를 전환으로 삼겠다는 거야. 그러면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그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살리는 거는 일단 살려놓는 거는 M0로 살리면 되겠죠? 그죠? M0로 일단 살려놓을게요. 어떤 놈? P40이라는 놈을 살려놓을 수 있잖아. P40은 M0에 시작해 해버렸으니까. 그죠? M0 신호죠 이거? 맞습니까? 이거 이해하시죠? M0 신호에 사는 게 시작됐어요. 시작되다 보니까 쭉 오는 거야 이제. 그죠? 오다 보니까 얘는 이제 바뀌어야 될 때가 중요하잖아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신호를 얘로 잡겠다고 하잖아 우리. 그러면 얘를 잡아내야죠. 그죠? 네거티브 신호. 일단 써놓고 보는 거죠. 그죠? PB6이라는 놈의 네거티브 신호가 일단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죠? 너무 딱 붙였네요. 한 칸 더 써야 되는데. 그죠? PB6의 네거티브 신호에 뭔가 해야 돼. 근데 이걸 뭘 하겠냐는 거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FF를 쓰겠다는 거야. 그죠? 쓸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면 이랬다 저랬다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FF라는 놈의 신호를 써요. 근데 얘를 출력으로 주기에는 살았다 죽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출력으로 하나에 줘놓으면 얘는 살았다 죽었다밖에 못해요. 그죠? FF에 P40을 넣어놨어. 그럼 어떻게 돼요? P40이 살았다 죽었다 해요. 그럼 P40으로 P41을 킬 수 있어요. 실제로. P40을 썼다 우리가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난 모르겠고 P40을 일단 써보자. 썼어요. 쓰면 어떻게 돼요? P40이 얘에 의해서 살아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P40은 뭐 물론 이중 출력이긴 한데 지금 일단 이중 출력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생각해 보자고. 요거 빼고. 자, P40이 살았어요. 그러면 한 번 더 한 번 누르면 어떻게 돼요? P40이 살아나네. 살아나면 P40이 아니고 41을 쓰시. 그죠? 41을 써야 되네요. P41을 쓰는 거지. 그죠? 그럼 이게 이중 출력도 아니네요. 그죠? 그럼 P41이 살아났어요. 살아났을 때는 어때요? P41이 살아났을 때는 P40이 죽어버렸다. 그죠? 그럼 뭐 하면 돼요, 이거? 그죠? P41로 끊어줄 수도 있잖아, 우리. 이렇게 하면 이게 더 짧아지겠네요. 그죠? 하다 보니까 점점 짧아지잖아.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제가 수업하면서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아까는 길게 했었는데 지금 더 짧아졌잖아요.
하는 게. 왜냐면 이게 이제 얘가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랬죠. 이제 아니까 조금씩 보이죠. 이 부분 보입니까? 왜 이게 이렇게 막아지는지 보입니까?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얘가 살아나니까 얘 살아난 동안 여기잖아.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죽고 얘는 살고, 그죠? 그럼 일단 요 모양 다 만들어 버렸잖아. 쉽죠? 간단하죠? 근데 예. P41로 해놨으면 예. 그쪽이 한마디로 말해서 출력이 바로 나온다는 뜻인 거죠? 예, 얘 출력 P40 바로 출력해 버려요. 얘는. 그때 한번 예. 눌러 보셨죠? 그 눌러 보시면 한번 누르면 이게 바로 나가 버려요. 이렇게 적어 버리면. 근데 우리는 내부 메모리를 실제로 많이 쓰는 편이죠. 이런 거를. 내부 메모리로 요렇게 만든 거나 P41 엮어서 내부 메모리 양쪽에 걸어 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실제로.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입력 접점으로는 원래 출력을 잘 안 쓴다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요렇게 써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자, 요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 잡았어. 그러면 이 모양은 지금 계속 만들어요. 누를 때마다 계속 바뀔 거예요. 얘가 안 나왔다면 계속 바뀌겠죠? 맞습니까? 되시겠죠? 근데 이제 얘를 하고 싶어. 얘가 문제야. 지금 얘가 문제인데 얘는 포지티브는 잡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네가티브로밖에 못 잡아낸다는 거야. 근데 네가티브 신호에 계속 살려놔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자기유지를 한 거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신호를 잡고 싶다는 거죠. 우리는. 그죠? 근데 두 번째 신호를 잡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그냥 FF로. 그냥 FF로는 잡아낼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여기도 나올 거니까. 왜냐면 여기도 출력돼 버리잖아. 그죠? 그럼 이 출력에 어떻게 돼 버려요? 얘 신호로 잡아놨으면 여기서 벌써 끊겨버렸지. 그죠? 근데 여기 끊기고 싶잖아. 그러니까 여기 한 번만 봐줘. 그러고 다음에 네가 나와라.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FF를 써가지고 우리는 그 FF가 살아있는 동안을 그림을 그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본 게 아니고 우리는 실제로 요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PB5를. 요 모양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저 모양을. 이 중간에 있던 이 두 신호 있죠? 요 신호랑 요 신호. 요 신호를 무시해버린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생각이 쉬워지죠. 이 부분만 찾아내면 되니까. 근데 요거의 두 번째 신호다. 그죠? 두 번째 신호는 우리는 FF로 잡아낼 수 있다 했죠. 그죠? FF 신호니까 자, FF 신호를 적겠습니다. 어떤 신호예요? PB5에. 그죠? PB5의 네거티브입니다. PB5의 네거티브 신호에 FF를 써가지고 내부 메모리를 요만큼 살아있을 놈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근데 요만큼 살아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살아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아있는 게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요 모양을 만들 게 요게 지금 요 모양이 요만큼만 살아있는다는 거예요. 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요 부분을 이해하셔야지 요 부분에 요만큼 살아있으니까 요게 끊기겠구나를 이해하실 거예요. 자, 요 부분까지 살아있는 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되시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살아 만든 게 우리 여기에 적을 놈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적어도 되죠. 내가 적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M 0밖에 안 썼으니까 M1 쓰시면 되겠네. 그죠? M1 써가지고 우리는 이 M1을 요만큼 살려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 살려둔 다음에 요 신호를 잡아낸 거야. 요 신호는 뭐예요? M1의 네거티브 신호. 그러니까 M1의 네거티브 신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M1의 네거티브 신호를 M2로 돌려서 그 M2를 여기에 죽여준 거죠. 그죠? 자, 요렇게 한 번을 다 풀어봤어요. 요렇게 풀었죠. 자, 조금 더 이해되셨나요? 이제 좀 이해되신 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 생각보다 많아지셨어요. 되시겠습니까? 네. 자, 요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재밌었나요? 유익한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풀어봤고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다음 문제 풀 때 요거를 다시 꺼내세요. 지금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우리 3일차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59의 3일차. 자, 59의 3일차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59의 3일차) 피셨나요? 자, 그러면 59의 3일차를 풀어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예요. 정말 쉬운데 좀 전에 풀었던 문제를 생각해버리면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실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문제는 어려워져요. 문제가. 왜냐면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 이상한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순수하게 얘만 보고 그냥 푸셔야 돼. 그러면 엄청 쉬운 문제예요. 힌트 다 드렸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조건입니다. 조건. 제가 조건은 꼭 열심히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조건에 정답이 다 있습니다. 조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줄 치신 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엄청 중요한 말에. 못생기게 그려서 더 이쁘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자, 어느 정도 다 되셨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문제는 글만 잘 읽으면 엄청 쉬운 문제예요. 글을 잘 읽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건입니다. 조건. 조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입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P1은 A 모드, 그죠? SP2는 B 모드, 그리고 SP3는 정지. 단시간에 입력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입력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왜냐면 다음 게 나올 정도로 뒤에까지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고요. 그 말이고요. 자, 출력은 뭐 HL1, HL2, HL3, HL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얘는 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제일 중요한 말이 기능입니다. 기능 보시면 각 모드 전환 시 모드 하니까 이제 좀 배우신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모드 하면 뭐라도 모드로 바꿔가지고 카운터를 쓰시면 무조건 카운터라고 생각을 하죠. 모드니까. 아, A 모드, B 모드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지금 계속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SP1과 SP2의 첫 번째 신호만 유효하며 선 입력 우선 회로가 구성되어 모드별 주기가 반복 동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선 입력 우선 회로 제일 중요한 말이죠. 여기 줄 한 500개 쳐놔야 돼요.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었어요. 선 입력 우선 회로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들어가면 선입력 우선 회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가장 쉬운 말,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선입력 우선 회로는 인터락이다. 그죠? 맞습니까? 선입력 우선 회로는 인터락이란 말 많이 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인터락이라는 얘기예요. 모드 변경 자체가 SP1과 SP2로만 되고 정지를 시킬 수 있는 놈은 SP3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그림에 혹하시면 안 돼. 지금 보시면 점선이 있죠. 점선이 있는 아랫부분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점선은 뭐랑 연관이 있다는 뜻이에요? SP1의 포지티브 부분과 HL1의 시작 부분, 그리고 그거밖에 없네요. 그죠? 그까지 연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 점선은 뭡니까? 얘들 접점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에. 그죠? 맞습니까? 점선이 있는 것만 보세요. 이 점선 뭐예요? 얘랑 얘가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점선. 그리고 이 점선은 뭡니까? 얘에 의해서 이렇게 됐을 거다라는 의미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를 봐요. 위치가 비슷하죠. 점선이 없는 대신. 그죠? 이게 시험 문제랑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그대로 복사해 놓은 거예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 신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떨어지신 분 엄청 많으세요. 왜냐면 신호가 또 여기 붙어 있어. 딱 이 자리에 똑같이 같은 라인에. 이게 함정이에요. 점선이 없잖아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점선이 있어야 이 신호랑 관련 있는 거니까. 자, 얘 점선이 있습니까? 쓸모없는 전원이라는 거죠. 접점 자체가. 그죠? 그걸 알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받으면. 우리는 이런 문제 받으면 해결할 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것과 연관이 있을까? 이거 먼저 보고. 그죠? 아, 이 입력으로 이렇게 돌리면 되겠네. 그죠? 그런데 선입력 우선 회로로 만들어야겠네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죠? 선입력 우선 회로는 인터락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 그죠? 인터락은 뭐예요? 상대방의 출력을 어디 걸어줘요? 자기 출력 앞에다 걸어주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SP1부터 해볼게요. SP1이 신호가 들어갔어요. 자, 요거는 포지티브로 쓰셔도 되고 얘는 그냥 접종으로 쓰셔도 뭐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단시간 입력으로 하기로 했거든. 우리가 여기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죠? 감독관이 단시간으로 입력시킬 거거든. 그래서 포지티브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긴 한데 그냥 접점을 쓰셔도 무관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짓을 했답니까? 우리 가장 많이 보는 거 입력이 출력보다 짧죠. 그러면 자기 유지입니다. 그죠? 자, 자기 유지 하겠습니다. M0로 자기 유지 했습니다. 그죠? 그죠? 자, 자기 유지 했습니다. 자기 유지 하고 나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얘가 하는지 그대로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야죠. 그러면 여기에 엄청 친절하게 뭐까지 돼 있습니까? 주기까지 다 적어놨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기라는 거 표시도 해줬어. 이렇게 친절한데 이 떨어지면 안 되죠. 이런 문제. 시험 쳐가지고 절대 떨어지면 안 되겠죠. 친절하게 여기 적어놨어요. 이렇게.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 A 주기. 시험 너무 고맙죠. A 주기까지 적어놨. 아, 주기가 어딘지 다 펴놔. 자, 주기를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초로 잡아낼 수 있죠. 더하기 하면 되잖아. 그죠? 5초 더하기 2초 더하기 5초 더하기. 그러면 120이죠. 그죠? 그러면 타이머 어떤 놈에 의해서 돕니까? 타이머는 M0. 그죠? M0에 대해서 돕니다. M0에 대해서 타이머 돕니다. TOM T0가 120. 그죠? 간단하죠? 그럼 타이머 돌았습니다. 그죠? 자, 타이머 돌고 나면 우리는 얘가 타이머 돌았으니까 얘 하는지 만들어주면 되잖아. 우리 비교 명령어 배웠죠? 근데 얘가 주기라고 했어요. 주기는 뭘 한다는 얘기예요? 반복한다는 얘기 맞습니까? 자, 반복하니까 뭐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으로 죽여줘야 되죠. 자기 자신 넘어가서 죽이는 거죠. T0.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잡아내기만 하면 되죠. 위치 맞는 부분. HL1부터 잡아내고, 그 잡아내는 건 좀 뒤에 써도 되겠죠? 좀 뒤에 쓰도록. 출력은 좀 뒤에 쓸게요. 자, 그러면 자, 요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왜냐면 제가 컨트롤 L이 안 돼요. 칠판이 생각보다 성능이 별로 안 좋아. 터치도 잘 안 되고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하잖아. 그죠? 컨트롤 L 누르면 내려가죠. 저는 컨트롤 L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쓸 건데, 그러니까 딴 거부터 해버릴게요. 자,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만 잡아내서 우리는 그 신호 여기 적어주면 되잖아. 출력 부분 5초 부분은 HL1에 여기 적어주고 P40 출력시키고. 그죠? HL2 여기는 7초 뒤에, 그죠? 7초부터 뭐 120까지 이렇게 뽑으면 되고. 그죠? 그리고 뭐 HL3는 또 이렇게 뽑으면 되고. 그죠? 자, 요거는 나중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는 게 정지시키는 거예요. 정지를 한답니다. 어떤 놈에 의해서? 아무리 봐도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네가티브래. 적혀있죠? 네가티브. 아, 적혀있진 않네요. 근데 그림이 네가티브야. 포지티브 하신 분 있을 거예요. 틀렸습니다. 그죠? 네가티브예요. 그림이. 이거 빠져먹으시면 또 이게 틀려. 이런 실수 하시면 안 돼요. 다 풀어놓고 이런 실수 하시면 안 되잖아. 그죠? 네가티브인지 포지티브인지 엄청 잘 보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네가티브입니다. 네가티브는 어떻게 해요? 바로 끊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신호 하나 만들어줘야죠. 그죠? 자, 어떻게? 네가티브 신호를 SP3죠. SP3 접점으로 내부 메모리 M 한 10 정도 쓸게요. 얘들은 계속 같은 놈으로 가려고요.
자, 10 정도로 가서 이 내부 메모리로 M10을 잘라주면 되죠. 그죠? 그럼 얘가 자동으로 멈추게 할 거 아니야. 그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제 A 모드는 끝나버렸어. 그죠? 자, 이제 우리는 B 모드로 가야 돼요. 그죠? 자, B 모드를 봤더니 B 모드 역시 SP2로 시작했네요. 그죠? SP2를 시작하겠습니다. SP2입니다. SP2 역시 M1으로 우리는 자기유지를 하겠죠. M1으로 자기유지 시킵니다. 그죠? 자, 자기유지 시킨 다음에 역시 M10으로 똑같이 잘라줘야 되죠. 그죠? 여기까지는 뭐 계속 돼 있던 말이니까. 자, 그러고 나서 우리는 M1으로 또 타이머 돌려야 돼요. 얘가 몇 초간인지 확인합니다. 11초네요. 이거는. 그죠? 11초. 똑같이 12초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죠? 자, 11초입니다. 얘는. 자, 이렇게 타이머로 TON, T1이 11초다라고 돌려버리는 거죠. 110입니까? 제가 잘못하죠. 저도 틀립니다. 그죠? 자, 이렇게 110으로 하고 자기 자신 죽여줘야 되죠. T1. 요런 실수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내가 잘하다 보면 이게 실수된다니까요. 너무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꼼꼼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꼼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110 잘 적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또 기억할 게 있어요. 뭐예요? 지금 보시면 선입력 우선 회로다. 선입력 우선 회로면 얘가 돌 때 얘가 돌면 안 되잖아. 그죠? 얘가 돌 때는 얘가 돌면 안 되죠. 그러면 그거를 요 놈이 가서 여기 걸려야 되고 요 놈이 가서 여기 걸려야 되죠. 맞습니까? 그렇게 걸어주는 거죠. 이렇게 M1 얘는 예,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M0 얘는 M1 이렇게 얘는 이렇게 하면 인터락이다. 그죠? 인터락 서로 같이 못 돌게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돌 때는 네 못 돌게 하는 거. 맞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모든 입력부 자체가 끝났죠. 그러면 우리 출력부 이제 이거 잡으면 되죠. 자, 출력부는 초대로 잡겠습니다. 한 번에 잡아버릴게요. 자, 한 번에. 이제 조금 익숙해지고 다니시면 이렇게 푸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입력부 잡고 그다음 출력부 다 따로 빼버리는 거. 출력부 따로 빼면 좋은 점이 뭡니까? P40, P40대로 모을 수 있고 41, 41대로 모을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뺐습니다. 빼고 나면 우리는 P40만 볼게요. P40 어떤 걸 비교합니까? T0를 비교할게요. T0를 몇 초? 0에서부터 50까지. 그리고 또 나와야 되는 거. T1 때 또 나오죠. T1 몇 초입니까? 6초에서 11초까지. 그죠? 60에서 110까지 T1을 비교하겠다는 거지. 이거는. 그죠? 자, 요렇게 함께 비교해서 병렬로 묶어서 P40으로 출력시킵니다. 그죠? 되시겠습니까? 이게 좀 편하겠죠? 이렇게 하시면 한 번에 묶어서 낸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출력은 똑같으니까. 우리가 기준은 잡아놨잖아요. 지금 기준 자체는 12초, 11초라고 잡아놨잖아. 그럼 그 안에서 뽑아내는 거잖아. 우리 비교 명령어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있는 것만. 자, 그러면 자, HL2입니다. HL2는요. P41이겠네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70에서 T0를 비교한다. 그죠? 120을 쓰고 그 다음에 T1을 비교하는 놈은 0초에서 50까지 T1을 비교해서 출력 P41로 함께 시키겠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복잡한 것들이 남았네요. 그죠? 자, HL3입니다. HL3는요? 2초에서 3초입니까? 자, 2초에서 3초. 4초에서 5초. 자, 요 놈은 T0를 비교한 거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T0로 써줘야 되고요. 자, T1을 비교한 놈도 두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T1을 비교한 놈은요. 7초에서 8초. 그리고 9초에서 10초. 요 놈 T1을 비교한 거죠. 요 놈은. 그죠? 요 놈들을 다 함께 묶어서 P42로 묶어낼 수 있겠죠. 그죠? P42로. 자, 요거랑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놓고 T1, T2만 바꾸면 되나요? 이거? 진짜 돼요? 초가 다를 수도 있는데.
초 달라져요? 그러면 복사하지 마세요. 복사해도 될 것 같긴 하고, 그죠? 많으면 복사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서. 자, 그 다음 P41은요, 2초에서, 이것만 바꿔주면 되네요. T1, T2. 맞나요? 아닌가요? 초가 달라져요? 초가 달라집니까? 그러면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게 몇 초인가요? 9초에서 10초. 그리고 11초에서 12초겠네요. 그죠? T0를 비교했을 거고, 얘는. 그 다음에 T1을 비교한 거는 1초에서 2초, 그리고 3초에서 4초를 T1을 비교시켰을 거고, 그죠? 자, 이렇게 함께 묶어서 P43으로 쓰시고 마무리 하실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지금 함정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이에요. 모양이 같은 위치에 있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절대.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점선이 안 돼 있으면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점선이 아예 없을 때가 있어요. 아예 없을 때는 같은 라인에 절대 잡지 않아요. 얘들을. 없을 때도 있어요. 없으면 아예 안 잡아요. 너무 편하게 잡혀 있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점선이 없으면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엄청 크게 또 그려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점선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한 칸이 지나갔기 때문에. 얘는 바로 칸이죠. 바로 칸. 바로 칸이니까 표시를 안 해놨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점선이 있고요. 점선이 없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놈들만 없습니다. 네, 여기서 P3를 M1로 잡지 않고 그냥 P3를 가지고 비협점 걸으면 안 됩니다. 얘는 비접점을 걸 방법이 없죠.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신호는 어때요? 한 펄스 신호죠. 그죠? 한 펄스 신호니까 우리가 잡아낼 방법이 없죠. 그래서 모양 만들어서 걸어주기로 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문제 풀어봤습니다. 조금 쉬시고 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죠? 분명히 다 푸셨는데 초 틀려서 틀리신 분이 있으시고요. 제가 봤을 때 네거티브 안 쓰신 분이 있고요. 제가 다 봤습니다. 자, 그리고 2초랑 2초 같이 쓰신 분도 있어요. 2초 같이 쓴 분도 있으시고, 물론 복사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실수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제발 그 피해시는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안 하시면 진짜 이런 초 때문에 날아갈 수도 있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쉬운 문제죠. 문제는 엄청 쉬운 문제예요. 이런 거는 가짜네요. 가짜죠, 가짜. 그러니까 속임수예요, 속임수. 걔들은. 중간에 막 있는 건 속임수가 아니고 원래 알려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이거예요. 눌렀는데 다시 눌러도 뭐 별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선임용 우선이에요. 여기 적혀있던 거죠. 최초 입력만 유효하다. 이 말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 선입력이 우선이기 때문에 얘가 눌러줘도 소용없다. 이거를 원래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위치가 함정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 위치가 함정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쉬시겠습니다.